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경영지도사에서 조사방법론을 강의하게 된 손용근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경영지도사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맡고 있는 것은 바로 조사방법론입니다. 이 조사방법론 쉽지 않은 과목 중에 한 부분이죠. 물론 영어도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조사방법론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가 참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분명 100% 합격하실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조사 방법론에 대한 그 교재의 목차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지도사에서는 다양한 과목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과목들은 다 오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지선다형 중에서도 이제 조사 방법론은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7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조사 방법론이 갖고 있는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사 방법론이 갖고 있는 순서를 좀 요약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조사 설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 방법과 결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표본 설계, 여섯 번째는 시행,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석 및 활용 부분인데요. 그런데 보면은 두 번째 파트하고 세 번째 파트 그리고 다섯 번째 파트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조사 방법론에 대한 시작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과 방법에 대한 결정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시행이나 분석과 활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 개의 파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비중을 좀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에 대한 비중도 조사 설계나 표본 설계 요쪽에다 좀 비중을 좀 많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조사 방법론이 갖고 있는 순서와 요약 부분입니다. 우선 조사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연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연구를 하려면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죠. 정의를 내리고 나서는 조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조사 설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조사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탐색 조사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기술 조사라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바로 인과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인과 조사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실험 연구를 많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인과 조사에 대한 부분은 바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원인에 대한 변수를 원인 변수, 다른 말로는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결과변수, 이것을 바로 우리는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되는 게 바로 종속변수이고요. 이 종속변수에 오로지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과조사라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인과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진짜 순수하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즉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 변수 외에 다른 변수, 외생 변수, 왜곡 변수, 다양한 제3의 변수가 오히려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독립 변수가 바로 그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때의 실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다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실험이 바로 실험실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무균 상태에서 실험을 하면 이런 다양한 제3의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화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일반화를 뭐라고 하냐면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외적 타당성, 타당도 같은 표현입니다. 외적 타당도, 일반화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험실 실험은.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현지 실험 또는 현장 실험이 있는 거죠. 자, 비도 불고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고 다양한 이런 진짜 현장에서 실험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일반화의 가능성은 가장 높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제3의 변수들, 왜곡 변수나 외생 변수들이 끼어들 여지가 있어서 바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면 그 값이 달라져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바로 내적 타당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 타당도는 뭐냐면 바로 인과관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순수하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장 실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산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은 바로 이제 외적 타등도 일반화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현지 실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적 타등도 인과관계를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관련된 내용들과요. 그다음에 탐색 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탐색 조사는 바로 이제 우리가 탐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전 조사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사들도 하고 있고요. 기술 조사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조사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번째는요. 바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들은 1차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 자료를 갖고 연구자가 원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활용하면 그건 1차 자료가 되는 거고요. 2차 자료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내가 내 연구에 인용을 하는 거. 내 연구를 위해서 가공하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 박사 논문을 이제 국가기관에서 만든 자료를 제 논문에서 인용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차 자료인 거죠. 그래서 뭐 통계청에서 수집하고 있는 인구 센서스 조사, 이거는 1차 자료인 거고, 그 1차 자료에서 제가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사용을 한다면 그건 2차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자, 이때는 이제 관찰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서베이라는 부분들 있고, 그다음에 실험이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파트 5번째, 바로 표본 설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표본 설계. 이제 표본 설계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양적 연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물론 뭐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표본 설계라고 한다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거든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표집 틀이라고 얘기하고, 그 표본을 어떻게 잘 만들었느냐, 그래서 그 표본만을 갖고 조사를 하면 이 표본, 적은 표본을 갖고 전체 큰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보는 부분들이 바로 표본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을 다 조사한다면 그건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바로 인구 센서스 조사가 바로 전수조사가 되는 건데요. 실제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그 시간과 비용 그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정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 정도는 그게 가능하지만 보통의 연구자들은요, 보통 이제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서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본의 대표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의 대표성을 잘 하려면 표본을 잘 추출해야 되는 거죠. 이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확률 표본 추출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확률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적 조사를 할 때, 양적 연구를 할 때는 확률 표본 추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질적 조사를 할 때는 바로 비확률 표본 추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은요, 뽑힐 확률을 알고 있을 때 하는 방식이 바로 확률 표본 추출이 되고요. 비확률 표본 추출은요, 뽑힐 확률을 모르는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확률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확률 표본 추출은 표본의 대표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들로 하는 것이 바로 표본 설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번째는 시행, 그리고 분석과 활용이라는 이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게 되는데, 그 공부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바로 순서에 대한 요약, 그리고 조사 설계, 표본 설계, 이 부분에 조금 더 깊숙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내용들이니까 조금 더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요 영역들을 들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조사 방법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기본서를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기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